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A매치데이가 끝났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다시 또 K리그 그리고 EPL 집중할 시간이 왔는데요. 기다리던 순간 아마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더 나아가서 프리미어리그 팬들이나 전 세계 축구 팬들도 기다리는 장면일 수도 있는데 네. 가레스 베일이 7년 만에 토트넘 복귀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A매치 기간에 밝게 웃으면서 스페인에서 볼 수 없는 얼굴이 나왔죠. 예, 훈련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아직 100%는 아니지만 일단 훈련에 합류한 만큼 19일 예정된 경기죠. 웨스트햄과의 홈 경기를 통해서 복귀전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고 현지에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무리 레알 마드리드에서 뭐 골퍼, 뭐 그리고 스페인을 못한다, 뭐 이런 이미지 때문에 좀 이미지가 안 좋아졌죠. 그렇다고는 하지만 확실히 세계 정상급 레벨을 찍었던 월클이에요. 한때 세계 최고의 이적료를 자랑했던 그렇죠. 선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뭐 1억 유로 이렇게 데려온 선수만큼 기대감이 조금 피어오르는 것 같은데 뭐 무리뉴 감독이나 코치진 선수들이 얘기한 건 아니더라도 관계자들이 뭐 깜놀했다 훈련을 보고. 근데 실제로 12일인가 토트넘이 SNS 공개를 했어요. 영상을 보니까 확실히 좀 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쵸. 가운데 접고 결대로 때리는 왼발이 그냥 골문에 꽂히고 아무렇지 않게 골을 넣고 뭐 힐 패스. 네, 확실히 좀 스케일이 좀 다른 선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또 뭐 현장을 다니다 보면 뭐 비선출 직원들의 눈이 의외로 좀 정확할 때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선수단도 아마도 좀 기대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압박감이 상대적으로 덜하잖아요, 훈련할 때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데 실제 리그에서 잘하는 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베일이 실전에서도 월클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좀 다뤄보고요. 네. 베일이 또 손흥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베일이 잘하면 토트넘이 좋겠지만 네. 베일 잘하고 손흥민이 못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다다 둥 돌려. 당연하죠. 메뉴처럼. 자, 짠돌이 네. 구단이 토트넘이 어쨌든 엄청난 금액을 주면서까지 베일 데려왔는데 네. 베일이 기대치를 채울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록은 거짓말 하지 않으니까 기록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15골, 20골 넘으면 정상급 공격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유럽 빅리그에서. 근데 베일은 측면 미드필더 내지는 측면 공격수로 분리됐던 시절부터 리그 20골씩 박았던 그런 선수입니다. 가끔 뭐 국가대표에서는 최전방을 보기도 하지만 네. 소속팀에서는 거의 그 측면 자리를 봤었죠.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리그에선 최소 15골을 넣었다는 거 뒤에 자료를 보시면 좀 알 수 있는데 토트넘에서 떡상한 시즌이죠. 2012-2013 시즌을 보면 그 시즌에 리그에서 박스 외곽 중거리 슛으로만 9골을 그래요? 와. 박았다고 합니다. 거의 10골 가까이를 중거리 슛으로만 넣을 정도로 중거리 슛 장착됐죠. 그리고 골문 앞에서 헤더 장착됐죠. 맞아요. 예, 여러분 그리고 오버헤드킥도 장착이 돼 예, 있어요. 오버헤드킥 장착됐죠. 그리고 사이드라인 밖에서 뛰는 그런 육상 선수의 그런 스피드도 장착이 됐습니다. 그때 마이콘 작살날 때였나요? 치달? 와, 그렇죠. 그건 진짜 아직까지도 회자가 네. 되는 장면이죠. 마이콘이랑 바르트라는 아무도 아직도 이불킥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 이제 레알로 이적하기 전에 PFA 올해 팀을 3번 연속 수상을 하고 올해 선수 2번이나 뽑혔던 그런 선수가 바로 베일입니다. 아니 뭐 베일이 대단한 선수라는 건 사실 설명이 필요가 없는데 네. 최근 2시즌 기록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지난 시즌에는 경기라도 어쨌든 뛰긴 뛰었습니다. 네. 근데 지난 시즌에는 컵대회를 다 합쳐서 20경기 출전에 그쳤어요. 리그 그러니까, 16경기. 그 리그만 따지면 11년 만에 가장 적은 경기를 뛰었다고 하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부상도 있었고 감독이 또 쳐다보지도 않았고 뭐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어쨌거나 경기를 뛰지 못했다는 거는 지금 베일한테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K리그에 온 선수들도 좋은 커리어를 갖고 있었는데 이전에 경기를 못 뛰다가 몸 만들고 적응하는데 시간 걸려서 제대로 못하는 선수도 굉장히 맞습니다. 많거든요. 함으로 힘들어요. 지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유 카바니가 지금 욕먹고 있는 게 일단 나이도 있죠. 6개월 동안 경기 못 뛰었다는 것 때문에 해리 레드는 뭐 돈 낭비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베일도 어찌됐건 부상이 많았던 31살 선수 아마 그 부상이 많았다는 거는 이 연령대에 비해서는 몸 상태가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쵸. 걸 의미하고요. 4개월 가까이 공식 경기 리그 경기 치르지 못했습니다. 베일의 장점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달이죠. 이런 네. 부분인데 어쨌든 뭐 상대 스피드로 벗기지 못한다면 상대의 스피드로 벗기지 못한다면 베일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물론 기술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메시 같은 과는 또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있는 게 좀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베일이 그 전까지 좀 아슬아슬하게 높은 무대에서 좀 활약했다면 지금은 약간 안전지대로 내려온 느낌이 있어요. 좀 토트넘을 좀 낮게 보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레알 마드리드가 세계 정상급 클럽이다 보니까 그런 평가를 좀 내릴 수 있다고 보고. 거긴 끝판왕이죠. 끝판왕이죠. 레바민인데. 네. 그래서 이제 웃는 것도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이제는 이제 안전해. 이제 위험하지 않아.
근데 토트넘 입장에서 좀 보자고요. 토트넘이 최근 경기에서 맨유를 6대1로 잡으면서 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스쿼드에 약점이 많아요. 특히 공격적으로 보면 왼쪽 손흥민, 가운데 케인, 그리고 오른쪽 물음표. 뭐 모우라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오른쪽에서 손흥민의 케인급 선수가 없다 보니까 라멜라도 있죠. 라멜라도 있긴 한데 저는 그래서 그 토트넘이 무리를 해서라도 연봉이 높잖아요. 무리를 해서라도 베일을 품은 이유라고 생각이 드는 게 현재 가까운 선수가 말씀하셨던 뭐 모우라도 있고 지난 맨유전처럼 라멜라가 서기도 하지만 두 선수는 어터처블이 아니에요 일단. 모울라 보면 지난 시즌 이후에 현재까지 리그에서 39경기 5골 거의 리그 8경기다 한 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비적인 위치를 약간 해요. 대각선으로 쓰죠. 약간 비대칭처럼. 수비적인 헌신을 좀 요구하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자리를 어떻게든지 메워서 조금 우승권을 올려놓기 위해서 베일을 영입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베일이 지금 마케팅 요소까지 고려한 레비의 작품인지 무리뉴 감독의 요구 때문인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네. 어쨌든 뭐 말씀하신 대로 반대쪽에 대한 지금 떨어지는 오른쪽 공격력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일 거라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네. 일단 지난 시즌 우승한 리버풀을 보면은 살레 마누라 라인이죠. 네. 마네, 피르미노, 살라 여기가 거의 균등해요. 맞아요. 네. 서로 욕심내고 막 그러잖아. 네. 어느 하나 치우친 게 없어요. 물론 피르미노가 헌신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네. 토트넘 왼쪽에 굉장히 치우쳐 있는 부분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는 우승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닌가 좀 싶은데 네. 어쨌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팀들을 보면은 어쨌든 쓰리톱이 다 균등하게 잘해요. 맞습니다. 네, 그 네. 부분이 좀 우승을 가기 위한 지름길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베일을 내려온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손흥민 월클 소리 듣고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네. 베일 정도의 레벨이 와야 이거 갑자기 가슴이 차오르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기싸움에서 그래야 안 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가운데 호이비에를 영입하면서 좀 가운데 잘 지금 짜놨잖아요. 여기에 지금 레길론과 도어티 데리고 오면서 문제였던 좌우 측면도 좀 보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쓰리톱의 한 자리 물론 좀 무리뉴 감독이 뭐 4-4-2 전술을 쓸 때도 있고 뭐 4-2-3-1을 쓸 때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토트넘 공격의 키는 측면 공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 시즌 시행착오를 통해서 어쨌든 손흥민, 케인 그리고 함께 오른쪽에서 짝을 맞춰줄 베일을 데리고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지난 시즌 그 7월인가 아스날전에서 2대1로 승리를 했어요. 네, 토트넘이. 근데도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그 경기력 이게 뭐냐? 손흥민을 약간 케인의 약간 섀도우처럼 투톱으로 만들었고 왼쪽을 모우라 뒀는데 모우라랑 케인 그 손흥민이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 전술에서. 근데 그거를 이제 무리뉴도 안 하지 그다음부터 4-4-1을 죽어도 안 쓰고 있습니다. 4-3-3을 기본으로 4-2-3-1, 4-3-4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그렇다는 말은 이제 3에서 오른쪽을 채워줄 선수가 필요했다는 거고 그게 베일이 약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리버풀 말씀하셨지만 저는 리버풀을 좀 닮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뭐 클럽은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긴 하지만 좀 지금 위에 있잖아요. 무리뉴 감독보다. 근데 이제 뭐 호이비에르한테 핸더슨 역할 맡기고, 예, 그리고 레길론한테 뭐 로버트슨, 오른쪽에 TAA 자리에는 뭐 도어티 이렇게 공격적인 선수를 두면서 양 측면의 선수를 조금 더 공격수를 좀 활용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리버풀 따라하기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왜냐면 약체와의 경기에서 포인트를 쌓는 게 어쨌든 우승을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지름길인데 네. 토트넘이 그 부분에서는 지금 무리뉴 체제에서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예,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저는 또 이제 전술을 좀 보면 무리뉴 감독이 리버풀처럼 자홍민, 뭐 우베일을 중심으로 좀 4-3-3을 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토트넘 팀 자체가 지금 리버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팀을 만나더라도 우리 하고 싶은 거 할 게가 안 돼요. 그냥 우리보다 좀 잘하는 팀이 만나면 우리 안 지려고 나왔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약간 수비적인 4-2-3-1도 가능하다. 그래서 4-2-3-1을 나올 때는 뭐 지금처럼 모우라한테 조금 미안하지만 희생 좀 해라. 오른쪽에서 도어티가 나갈 수 있게끔 너는 좀 수비적인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할 수도 있고 후반에도 베일을 기용해서 한 번에도 역습으로 좀 이변을 일으키는 그런 경기를 할 것 같은데 아마도 그런 경기는 뭐 레스터 시티나 리버풀 맨시티전이 되겠죠. 근데 반면에 뭐 번리, 셰필드 이렇게 템팩 쓰는 팀한테는 저는 무조건 다 나올 것 같아요. 예, 케인, 뭐 손흥민, 베일, KBS 나와갖고 그냥 다 부셔라. 예, 그 중요한 거는 그걸 맞춰서 이제 감독이 하겠지만 확실히 공격 옵션이 늘어났다는 거.
베일 한 명 영입됐을 뿐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저조차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늘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거는 진짜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술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은 네. 그냥 딱 보이는 선수들의 면만만 놓고 보면 사실 3-4-3이 저는 제일 가장 어울린다고 보거든요. 네, 맞아요. 왜냐면 레길런이나 도어티는 올버햄튼에서 그 자리에서 굉장히 잘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포백에서는 아직 좀 불안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네. 3-4-3이 가장 좋은데 무리뉴가 과연 이 전술을 쓸까? 사실 3-4-3에서는 자기 위치를 얼마만큼 잘 커버하고 수비를 잘하느냐가 중요한데 베일에게 그걸 맡기면 한쪽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옵션이 좀 다양해졌다는 건 분명한데 뭐가 제일 좋을지는 여전히 좀 의문이 좀 남는 것도 좀 사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는 좀 고민을 할 것 같고 네, 웨스트햄전서 진짜 궁금해요. 베일 선발 쓸지, 뭐 백업으로 쓸지, 아니면 3백 쓸지, 아니면 그대로 나올지, 그거 진짜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 해야겠어요. 네. 베일의 합류가 손흥민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거 좀 하려고 보고 싶은데. 10분을 했네. 네. 저는 저희 계속 얘기하는데 전술 포커스가 어느 쪽에 있는지가 저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베일이 모우라 라멜라 자리에 들어간다고 치면은 더 공격적인 선수긴 하지만 균등하게 두진 않을 것 같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이 밸런스랑 수비를 중시하는데 손이랑 베일이 동시에 올라가 버리면은 수비적으로 분명히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도어티 죽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토트넘의 과거처럼 무슨 첼시의 에시앙이나 마켈렐레 같은 선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두 선수를 올리는 전술을 쓰지 않을 텐데 그럴 경우 베일이 손흥민보다 앞서 서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손흥민이 지난 시즌 하프윙에서 뭐 나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자신의 공격력을 100% 발휘 못한 건 분명히 또 사실이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베일이 브리티시잖아요. 어쨌든 웨일즈 사람이고 영국 내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스타라는 점에서 더 전면에 나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아니 지금 최상의 폼을 누가 뭐래도 손흥민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손흥민한테 먼저 기회를 주고 손흥민이 잘할 경우에는 베일한테 다른 형태의 역할을 맡길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손흥민 입장에서는 베일 쪽에 수비가 분산이 되니까 분명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과연 저는 손흥민이 그래서 웨스트햄전에서 무리뉴가 어떤 판단을 할지 만약에 웨스트햄전에서 손흥민이 그 자리 원래 지금 뛰는 자리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과연 또 지난 두 경기에서 보여줬던 올 시즌 내내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가 앞으로 손흥민한테 향후 시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심리적으로 베일이 손흥민한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어쨌든간 지금 초반에 왔을 때는 케인의 팀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서히 따라잡아서 어느 정도는 지금 좀 그 균형을 맞춰놨단 말이에요. 근데 베일이 또 왔어요. 베일이 오고 나서는 손흥민이 잘 안 보여요, 사실. 뭐 SNS건 뭐 기사건 손흥민이 원래 잘했던 선수라는 것도 있겠지만 베일 중심이 됐어요, 갑자기. 베일 케인. KBS라고 우리는 KBS라고 하지만 또 뭐 손흥민 약간 좀 뒷전을 밀린 감이 있는데 손흥민도 그걸 신경 쓸 것 같다 저는. 만약에 웨스트햄전에서 손흥민이 8점짜리 활약을 하고 베일이 6점짜리 활약을 해도 현지에서는 왠지 얘는 7점 얘도 7점 이렇게 그냥 평가할 것 같아요. 비슷하게 골을 못 넣더라도 베일 빛났다고 할 것 같고 메인 기사도 이제 베일로 뜰 것 같고 왜냐면 당분간 1년 내내 그럴 것 같아서 손흥민이 심리적으로 별로 기분이 아주 안 좋을 수도 있겠다. 맞아요. 왜냐면 네. 잘하든 못하든 베일은 계속 기사거리가 되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손흥민이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주목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서 손흥민이 기분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반면에 베일이 잘할 경우 진짜 이거는 한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손흥민이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 형 레알에서 온 형이니까 저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베일이 계속 꼬실 수도 있죠. 야 한번 가봐. 지단이 좀 이상한데 그래도 감이 좀 달라. 레알은 가지 말라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좋은 팀 한번 가보라는 자극을 줄 수 있는 선수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보세요. 케인은 계속 그냥 토트넘에서 있었던 선수예요. 맞아요. 지금 메뉴 가서 당장 뛸 수 있을지 모르는 선수고 토트넘이 키운 선수고 토트넘에서만 이제 붙박이 주전인 거지. 레알 도전 안 해봤죠? 바르셀로나 도전 안 해봤죠? 근데 지금 빅클럽에서 내려온 선수는 베일밖에 없잖아요, 사실. 레길런 잠깐 뛰었고 세베야스 뛰었고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자극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제가 지금 양날의 검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뭐 다 떠나서 저희도 빨리 KBS 라인 보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손흥민이 진짜 케인도 대단한 선수긴 했지만 베일
한때 호날두급이라는 평가를 들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저희도 손흥민 이 선수와 지금 어떻게 발을 맞출지 중요하고 네. 사실 잘 되면 무엇보다 EPL 트로피를 들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레드넬이 그랬죠. 네. 손흥민이 어쨌든 커리어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트로피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선수라는 건 분명하다는 점에서 저희가 지금 베일 합류에 따른 변화를 한번 전망해 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손흥민과 베일 저희 같이 주목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볼만치 않은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